안녕하세요, 나무아트입니다. 오늘은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 가지만 그리는 아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주로 대표적으로 공룡 그리는 아이, 공주 그리는 아이, 자동차 그리는 아이,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유형이 제일 많은데, 오늘은 공주만 그리는 아이와 공룡만 그리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주를 정말 많이 그리잖아요. 아이들이 보통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전도식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나날기를 지나서 도식이 완성되기 전에 어떤 도식화를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친구들이 가지고 온 캐릭터 스티커나 아니면 공주님 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하고 오면서 그것들이 서로 예쁘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럼 아이들은 그런 자기가 봤던 형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서로가 예쁘다고 나누었던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은 얼굴을 그리고 나면 코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입도 아주 작게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아주 블링블링하게 크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아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그리고, 보통은 아주 긴 드레스를 그리고 그 안에 막 꾸미기를 시작하죠. 내가 잘 그렸다는 거 서로서로 활동 시간에 그리고 나서 서로서로 그런 것들을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형태를 시각화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가지게 돼요. 그런 것들이 남자친구들은 보통 공룡이나 자동차로 많이 표현하게 되거든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친구가 집에서 만약에 공룡을 그렸었다. 근데 뭐 엄마나 아빠나 혹은 주변의 어른들이 와, 잘 그렸다 하고 칭찬을 받게 되면 아이는 일단 긍정적인 성취감을 얻게 돼요. 내가 잘 그렸나 봐 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또 선생님에게 와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또 딱 왔는데 선생님이 아이가 공룡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와, 누구 땡땡이 너무너무 멋지게 그렸다. 막 꼬리는 어떻게 이렇게 그린 거야? 이 공룡은 어떤 공룡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신이 나서 막 떠드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전달해 주려고 해요. 이 공룡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뿌리가요, 이렇게 되고요, 머리로 박치기를 하면 어떻게 되고요, 힘이 아주 세고요,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게 되죠. 형태를 그렸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이 왔었고, 그 긍정적인 피드백이 성공적이라고 느끼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성취감을 또다시 느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리는 것들은 사실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취향 친구가 전도식기에 있는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물체를 반복적으로 그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혹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갖기 위해서 아이가 반복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심리적인 포만감이라고 불러요. 심리적으로 꽉 찰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 심리적인 포만감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아이는 이제 그것을 그리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흥미거리로 넘어가요. 공룡과 연관된 다른 물체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흥미거리,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어른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걱정은 아이들은 하지 않아요. 아이가 내가 공룡만 그린다고 어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걱정은 어른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아이가 즐겁게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즐겁게 그리기 위해서 조금 자극하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이 공룡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 공룡은 이 다음에 어디로 가? 라는 식으로 계속 유도 질문을 해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다시 아이가 설명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 자극을 넣어주면서 새로운 흥미거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시는 거죠. 반드시 그림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울인데요. 만들기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 레고만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레고를 이렇게 거울로 거울놀이 하는 이렇게 공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들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공룡과 관련된 화산폭발과 관련된 수업을 하시면 좀 더 매끄럽게 넘어가실 수 있고,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또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면 더 좋겠죠. 이제 뒤에는 화산 폭발에 대한 시연 수업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루를 사용하니까 아이가 혹시나 입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액체는 식초예요. 식초인데 좀 식초가 조금 자극적인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해주시고 나서 이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전후에 환기가 꼭 필요하고, 아이가 식초 냄새에 너무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자극적인 냄새가 나니까 아이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그 화산 폭발이라는 것이 가루를 넣고 액체를 넣으면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터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간혹 통제가 아주 심한 친구들은 이렇게 형체가 막 흐트러지면서 폭발하는 모습이, 분출하는 모습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이 가루와 액체 양을 조절하셔서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뒤에 영상 보시고 즐거운 수업 하세요. 그럼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